내연기관 차가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과 비견될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이 밸류에이션은 동종업계 대비 5분의 1밖에 불과하지 않는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급 이익을 거두는 넘버원 저평가주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남들이 모르는 싸고 좋은 주식 딱 2개를 알려드릴까 해요. 특히나 이 2개 주식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큐피디님 혹시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잘 알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투자 대가이신 워렌 버핏님인데, 워렌 버핏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또 투자 대가가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터 린치라는 분이 거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이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나? 실존 인물이 맞나? 라고 생각하시던데, 최근에 이 피터 린치 님이 인터뷰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인터뷰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거기서 해주셨던 말이 대표적으로 딱 요 멘트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냉장고나 비행기 티켓을 살 때는 굉장히 신중을 가한다. 하지만 주식은 주변의 얘기를 듣고 무슨 기업인지도 모른 채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 이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봐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기업은 지금 승리한 기업보다도 앞으로 5년간 성장할 회사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 스토리와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분의 이 투자 철학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바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오랜만에 그 피터 린치 님의 철학에 맞는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 남들은 모르지만 지금 충분히 좋고 싼 기업이 뭐가 있을까? 앞으로 5년간의 성장 스토리를 그려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말 내내 공부를 하던 끝에 찾아낸 기업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서 이 2개 기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잠깐 부자TV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홍삼 무료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짝짝짝.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2 종목 중에 첫 번째는 세방전지라는 업체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우리 큐피디님이 저한테 그 세력 주가 조작 이 부분 얘기해 주셨죠? 네, 맞아요. 그렇잖아도 요즘에 이 이슈가 너무나 핫하더라고요. SG증권 주가 조작, 세력 하한가 사태인데, 대표적으로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삼천리, 다우데이터, 성광, 세방과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쭉 탄탄하게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하한가, 2연속 하한가, 3연속 하한가, 크게는 4연속 하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가급적 많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큰데,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른 종목들은 4연속 하한가를 가고 있는데 얘는 왜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지?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세방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그 세방이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건 아무래도 꺼림칙하죠. 왜? 아무리 그래도 3연속 하한가를 갔던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방이라는 기업이 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직접적인 투자는 어렵다 보니까 그 관련 있는 기업 중에 세방전지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기업은 약 70년간 축전지 사업에 집중하는 축전지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도 다 축전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에 매출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큐피디님 혹시 로켓 그 건전지 아세요? 그 엄청 큰 건전지요? 네, 맞아요. 이 로켓 배터리가 이 세방전지의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축전지 점유율 1위, 글로벌 점유율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세방전지입니다. 근데 이 축전지라는 배터리는 우리가 요즘 굉장히 핫하게 보고 있는 2차 전지와 달리 1차 전지, 즉 새롭게 충전이 안 돼서 수명이 다하면 버려야 되는 배터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점점 2차 전지에 대한 성능이 고도화되고 점차 높은 침투가 되면서 기존의 이 1차 전지 산업은 점점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 특성상 주기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하며 매년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세방전지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바닥권에서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자 이 기업의 대표 역시 이러한 우려감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서 강력한 투자를 발표해 줬었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 팩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를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된 건데요. 작년에 이 세방 리튬 배터리의 광주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3분기 130억 원의 매출을 발생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본업인 차량용 축전지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새로운 이 배터리 팩 판매의 신사업의 성장성까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고객사도 원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사들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좀 붙여주면서 성장 모멘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잡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전통적인 사업으로 현금을 탄탄하게 확보한 것을 기반으로 신사업으로 성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1차전지 축전지에서 2차전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당장의 기존 고객사들이 1차전지를 사용 안 할 수는 없기에 단기로 어느 정도는 탄탄한 이익을 바탕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향해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팩 관련 매출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이 기업이 싸져 있는 바닥권 포지션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국면이 더 커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향후 5, 6년 안에 리튬 배터리 사업에서 본업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것을 목표로 삼으며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앞으로 5년간 성장할 회사를 찾아라라는 관점을 바라봤을 때 한번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기업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DKND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슈에 따르면 DKND가 전기차급 이익을 거두는 넘버원 저평가주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뭔가 싶어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일단 2000년도에 설립된 패션 소재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합성 피혁과 부직포, 스포츠 모자 등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원부자재는 물론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얼핏 보면 저게 뭐야? 간단한 사업인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규모와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거 신발용 합성 피혁 제품의 주 원재료인 부직포를 생산해 오다가 베트남 부직포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스포츠용 모자 제조 전문사인 다다 CNC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매출 구성은 합성 피혁과 부직포, 모자, 원부자재, 상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건 결국 이 합성 피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DKND는 친환경 합성 피혁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합성 피혁이 뭐냐? 천연 가죽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가죽은 다양한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 처리, 지방이나 털 등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 처리 등으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전기차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던 내연기관 차를 앞으로는 중단하고 그를 전기차로, 친환경 차로 대체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죠. 그래서 패션 분야도 마찬가지. 기존에 이 천연 가죽 자체가 워낙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았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력이 점차 계속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합성 피혁이었는데 이 역시 과거에는 전 처리 과정에서 천연 가죽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되곤 했었다 합니다. 근데 DKND가 오랜 연구 끝에 친환경 합성 피혁 개발에 성공한 거죠. 그렇게 최근 합성 피혁 시장이 천연 피혁 시장 대비 경량, 통기성, 방수, 방호성 등 기능적 측면은 물론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 등 정책적 변화 등으로 친환경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계속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DKND가 이러한 전 세계 친환경 기조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DKND 같은 경우 국제표준 친환경 인증을 획득을 하고 식물성 원료 추출 소재를 활용을 하며 다양한 용도의 특허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거래처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이키뿐만 아니라 발렌시아가, 발망, 월포드, 발렌티노, 슈프림, 에르노 등 명품 브랜드에서 이 DKND의 소재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워낙 기술적인 격차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취급하지 않거나 업계 최초 개념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와 고마진 전략을 구상을 하면서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탄탄한 이익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DKND입니다. 심지어는 모자 전문 업체인 다다 CNC를 인수하면서 커져가는 스포츠 모자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115억으로 전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작년 매출액이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100억 이상 낸 기업이 현재 시총 5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션 소재 이익은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밸류에이션은 동종업계 대비 5분의 1밖에 불과하지 않는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싸고 좋은 주식으로서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성장 스토리가 패션, 의류업계가 수백 년간 사용해왔던 이 천연 가죽을 앞으로는 버리고 인조 가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인데 친환경 기조와 동물 복지를 강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천연 가죽 대신 인조 가죽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곳들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내연기관 차가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것과 비견될 정도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따른 이 DKND라는 기업의 향후 5년 이상의 성장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공부해보는 취지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공부해봤던 두 개 기업 모두 현재 주가의 차트상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차트상의 위치, 즉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과 관련된 얘기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업로드될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TV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버이날도 다가오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면서 제 입장에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효도 상품이라 하면 우리가 홍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홍삼 중에서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홍삼을 우리 여러분들께 최대한 가성비 좋게 싸게 해드리는 이벤트를 열어드리는 게 아무래도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벤트라 생각을 해서 특별히 제가 홍삼 업체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고 발품 팔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아 보였던 업체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태극 4개라는 홍삼 업체의 더 프리미엄 진한 홍삼인데요. 여러분은 홍삼을 아마 많이 먹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제가 봤을 때 홍삼에서 따져야 할 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홍삼은 어떤 홍삼인가? 둘째, 그 홍삼에 정말 엑기스만 담아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그 가격은 내가 살 만큼 합당한가? 근데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부합된 게 이 태극사계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인삼 명장이 직접 지은 6년근 인삼으로 만든 소백산 풍기 홍삼이고요. 두 번째, 가타부타 필요 없이 딱 그 홍삼만 100% 농축액으로 만든 거고 가장 중요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국내 탑5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포가 총 10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10포짜리가 3개 들어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삼을 많이 먹어보는 입장에서 홍삼이 전 찐득한 게 좋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묽은 홍삼이 좋더라고요. 왜냐? 홍삼을 추출과 농축을 반복할수록 홍삼에 들어있는 전분 비율이 높아져서 농축액이 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태극사계 홍삼 제품은 첫 물만을 농축해서 전분 비율은 최소화하고 사포닌의 함량을 최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묽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예, 굉장히 쓰고 건강한 맛인데 그리고 큐피디님 같이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 레이디 진한 홍삼이라고 있는데 더 레이디 진한 홍삼에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원료가 들어갔다고 해요. 이 가르시니아가 들어있는 홍삼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디 홍삼은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고요. 진세노이드 함량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업체들 대비 2배 가량 높고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원료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2개 프리미엄과 레이디 홍삼 총 30호 이 두 제품을 이번 5월 한 달간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기존의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싼 금액으로 저희 부자TV와 콜라보해서 최대한 싸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6년근의 풍기 홍삼을 어떠한 첨가제 없이 100% 홍삼 농축액을 고집하며 진세노이드 함량 국내 탑5 홍삼 스틱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는 뭘까요? 1번 태극당, 2번 태극사계. 정답과 함께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이 태극사계 프리미엄 진한 홍삼 제품 10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경기 침체 리스크와 신용의 리스크까지 같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주식보다는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의 성장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을 만한 싸고 좋은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체적으로 해당 또 두 기업과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앞으로 친환경 기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성장 스토리를 전망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기업이 만에 하나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은 그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며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의 결과를 이뤄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던 끝에 주목해 볼 만한 주식과 그리고 특별히 홍삼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 홍삼을 무료로 증정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